때는 기원전 300년경 중국 전국시대. 서방님! 서방님! 그만 일어나세요. 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비 꿈 속에 있는 것인지. 낮잠 주무실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서 자유를 속박당하다 보면 한 번이라도 얽매여 보고 그런 말씀 하세요. 얼마 후 장자는 중병에 걸려 사경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죽거든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걔가 하시오. 아니요, 전 평생 수절할 겁니다. 서방님, 서방님. 결국 장자는 세상을 떠났다. 장자가 죽고 20일이 지난 후 도끼를 들고 장자의 관으로 다가가는 천씨. 한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시려는 겁니까? 남편의 관을 향해 도끼를 든 장자 아내의 사연. 부인은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있다가 걔가 할 생각이요? 아니, 저를 어찌 보시고. 전 수절할 겁니다. 평생. 아름다운 이야기는 미덥지 않은 법이고 미더운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은 법. 그게 무슨...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장담하지 말란 얘기요. 전 그런 지주 없는 여인과는 다릅니다. 절대 평생 걔가 안 한다고요. 마님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부인이 맹세를 지킬 사람인지는 이거 죽어봐야 알 수 있는데 죽고 나면 이러든 저러든 다 소용없으니. 아이고 이거 어렵구나. 그로부터 3일이 지나 장자가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렸다. 내가 죽거든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걔가 하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저의 정절을 믿으시겠습니까? 장자는 임종 직전까지도 재혼을 권했고 천씨는 수절을 맹세했는데 서방님! 서방님! 장자는 무덤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며칠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 맹자 선생께 가자니까요. 장자 선생은 뜬구름만 잡는 것이 당최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장자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젊은이는 도착했어야 비로소 장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다. 너 왜 이래? 미쳤어? 지금 이럴 때야? 여기 서방님 빈소야. 진정해? 뛰지 말라고. 마님, 저기 저 기차게 잘생긴 분이요. 초나라 왕자님이시래요. 왕자님이면 뭐 어쩌라고? 혼인은 하셨대? 네? 혼인요? 왕자님께서는 1년 전에 상취하셨습니다. 뭐하니? 술상 안 차리고. 난세에 발로 차이는 것이 출세에 목을 맨 지식인들이지요. 허나 장자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49일간 매일 찾아뵙고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실 거 없습니다. 예? 매일 걸음하시기 힘드실 텐데 49일간 그냥 여기서 쭉 지내시지요. 왕자에게 예기치 못한 연정을 품게 된 천씨는 곧바로 호감을 표현했다. 서방님을 먼저 데려간 하늘을 원망했었습니다. 한데
하늘이 하는 일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왕자님을 만나게 하려는 뜻이다. 그런... 그쪽도 같은 생각이군요. 왕자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 말은 제게 중신을 서달라는... 복 받으실 겁니다. 싸움은 말리고 혼담은 붙여라. 그런 말 들어봤죠? 전씨는 하인을 통해 왕자에게 혼담을 건넸다. 부인을 보는 순간 감히 연모의 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예, 그 느낌 저도 압니다. 혼인까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망자의 시신을 앞에 두고 혼인을 한다는 것이 동료야 뭐하니? 관 치우자. 이제 됐죠, 왕자님? 장자 선생님 같은 현자를 찌아비로 모셨던 분에게 저같이 평범하고 아둔한 자가 과연 눈에나 차겠습니까? 그 잘생긴 얼굴로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지아비가 현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동안 지엄이의 침상은 짜디짠 눈물로 젖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실상과 달랐군요.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늘 다른 삶을 꿈꾸었죠. 상중에 혼인을 약속한 두 사람. 전씨가 혼례를 올린 것은 장자가 사망한 지 불과 20일이 지난 뒤였다. 용기를 내니 행복이 내 손안에 들어오는군요. 서방님, 시부모님, 그러니까 초나라 임금님 네 분께 언제 인사를 드릴까요? 그건 선생님 49제나 치르고 나서.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서방님, 꿈만 같습니다. 장자에게 했던 굳은 맹세를 뒤로 하고 신혼의 달콤한 꿈에 빠진 전씨. 그런데 왕자에게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 서방님, 서방님,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동녀야!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왕자님! 아이고 왕자님까지! 전에도 이런 일 있었나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십니까? 아이, 증세를 보일 때마다 그 사람의 뇌를 구해서 다려드렸었는데. 죽은 사람의 뇌도 효험이 있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걸 어찌 산 사람의 뇌를. 부인 설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씨에게는 일각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람의 뇌를 다려먹이면 왕자가 회복된다는 말에 그녀는 곧바로 장자의 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저 관 속에 누워있는 건 서방님이 아니야. 그치? 영혼이 떠났으니 아예 사람이 아니지. 머자나 구더기에 먹이가 됐다가 종국엔 흙먼지가 될 뼈와 살일 뿐이야. 그래도 서방님이 죽어가고 있잖아. 대신해줄 거 아니면 나가. 새로 맞이한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죽은 남편의 관 앞에 도끼를 들고 선 전씨. 그런데 부인, 한 번 죽은 사람을 또 죽이시려는 겁니까? 서방님.
이거 너무 오래 누웠을 때 담이 걸렸나? 서방님, 살아 계셨던 겁니까? 아 왜요? 내가 안 죽어서 실망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불편하실 텐데 모두 좀 일어나시지요. 근데 왜 내 관이 헛간에 있는 거요? 관이 가까이 있으니 슬픔에 겨워 잠을 이룰 수 없기에. 부인, 두개골은 6. 저자가 미쳤나? 무슨 헛소리야! 근데 저자는 누굴까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뭐 20일 정도 죽은 듯 있는 것쯤이야. 뭐 누워서 떡 먹기지. 죽은 척을 하셨단 거예요? 왜요? 일부러 죽은 척을 했다는 장자. 그는 무엇 때문에 아내를 속인 것일까? 내 궁금했었어. 정절을 지키겠다는 부인의 맹세가 진심일지 아닐지 말이오.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제게 수치심을 안겨주려고요? 아니 부인을 수치스럽게 만든 게 나요? 굳은 맹세를 한 것도 그 맹세를 단박에 깨버린 것도 내가 아닐 터인데. 참으로 잔인하십니다.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힘든 법이요. 뭐 나야 궁금증을 풀었으니 됐어. 부인도 그저 한바탕 꿈을 꾸었다 생각하고 그만 다 잊어버리시오. 아유, 내가 후구나. 장자에게 시험당한 전씨. 달콤했던 꿈은 악몽이 되고 말았다. 장자가 아내를 시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장자시처. 이 이야기는 뜻하지 않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장자의 아내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 장자시처 설화는 중국인들에게 꽤나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1913년 홍콩에서 제작된 중화문화권 최초의 영화 바로 장자시처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장자는 공자, 맹자, 노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국 사상의 황금기라 불리는 이 제자백가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는 독선과 인위적인 구속을 경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자유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장자시처 설화는 그런 장자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는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풍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